정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이승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를 멈추자며 북한의 군사 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점으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입니다.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다음 달 1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역시 1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성묘 방문을 추진하자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우리 이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남북 당국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이산가족 행사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군사 인도적 분야에서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군사회담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북측이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수정 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북한이 과거 적극적 태도를 보인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지난해 이미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회담의 의제인 적대 행위 중지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심리전 방송들과 미라 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농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제체 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최근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도 회담 성사의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이에 비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은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에서 탈출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무응답이나 수정 제한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북한이 여종호 12명에 대한 송환,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특히 건강상 관광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측이 2015년에 멈춘 남북 간 회담 시계를 작동시켜 의미 있는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 제의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남북 대화를 통한 상호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룩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 측은 일련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현지 시간 17일 오전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 전복이나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오너십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유는 독자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과 정치적인 접촉을 위한 채널을 갖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후의 역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삼성과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또 위안부 합의, 세월호와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번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 안 쓰던 캐비닛에서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합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비서실장은 이병기 이원종 비서실장이었고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문서에는 삼성,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연계된 내용, 그리고 각종 현안과 관련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이슈에 있어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러나 민정수석실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메모 형태였던 지난 자료와 달리 이번엔 문서화된 문건들이어서 공개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공개에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며 발견 즉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